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능검 1급 강의를 맡게 된 양광모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저희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따는 친구들은요,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재 비용을 받고요. 두 권에 한 2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무료예요. 동영상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듣는데, 그럼 저희 강의는 어떤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교재가 무료예요. 동영상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강의는 환불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최고의 이제 퀄리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강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저희 강의, 무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료 강의를 좀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보통 이제 강의는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화재 1편 전체를 한번 들어보고 각 파트별로도 5분씩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좀 들어보고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죠. 이 한능검 1급을 따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2달, 어떤 친구는 1달, 어떤 친구는 일주일.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일주일 공부하고 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시험에 맞게끔 70점 이상이 되게끔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이 자격증 시험을 취득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70점 이상 나올 수 있게끔 맞춰가지고 강의를 구성했어요. 저는 한 7년 정도 대학에서 이제 한국사 한능검 강의를 쭉 해왔는데 대학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학생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 예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강의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피드백을 저희가 받습니다. 몇 명이 붙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학 강의는 10강에서 12강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이제 피드백 할 시간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10강, 10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이 한국사 1급을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효율에 있어서는 짱이란 얘기죠. 그죠?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몇만 원 더 더 내기도 하겠지만 그 몇만 원보다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솔직히 좀 한국사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한 3, 4일이면 충분히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가 누군데 그렇게 잘하느냐? 자, 저는 한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요. 공무원 시험, 특히 이제 5급 행정고시하고 외무고시 1차 시험을 둘 다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볼 때는 이 공무원 시험에 5급 시험에 한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5급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1급 검정 시험보다는 한 3배, 4배 이상 어렵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교재 자체가 한 1000몇백 페이지 이렇게 되고요. 어떤 걸 공부할 때 통설, 1설, 2설까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급 정도로 줄여진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밌게 스토리 중심으로 정제된 용어를 써서 딱 10시간에 맞게끔 스토리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에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좀 한자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시험을 좀 쉽게 그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뭐 고려의 의창이다. 의창이라는 제도는요. 한자로 의로운 창고란 뜻이에요. 어떤 창고냐? 의롭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빈민구제 제도입니다. 의창. 그리고 이하고 이제 비슷한 상평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상평창은 뭐냐? 항상 평평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물가를 항상 평평하게 유지하는 물가 조절 기관. 오늘날 한국은행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민변전도감이라는 공민왕의 으뜸 개혁기구가 있어요. 핵심 개혁기구인데 이건 뭐냐면은 밭전 백성민 권문세족이 뺏은 밭과 백성을 변정, 변화변, 발을정 바르게 되돌리는 개혁기구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리는 그런 개혁기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상수리제도, 기인제도, 권문세족, 문벌귀족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자를 풀이하면서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스토리 중심의 강의가 이제 제 강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빈출오답입니다. 이 시험을 많이 보다 보면은요,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내는 빈출오답들이 좀 정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예를 들면은 우리 고구려에 관계토대항과 장수항을 공부를 하는데요. 보통 아빠와 아들 관계죠. 이렇게 아빠와 아들 관계 같은 경우에는 관계토대항의 업적을 물었을 때 오답으로는 장수항의 업적이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름 비슷한 신민회와 신간회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나타나는데 또 이름이 비슷해서 신민회를 물었을 때 오답으로는 신간회의 내용이 잘 나오고요. 사건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물으면은 오답으로 병자호란의 내용이 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오답을 많이 만드니까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뭐 그 외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와 독자적인 문화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답들을 많이 안다면 공부함에 있어서도 재미가 있고 그죠? 자신감도 훨씬 많이 붙을 거예요. 이제 이 두 개가 우선 큰 특징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문제풀이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보통 강의에는 문제풀이 비법에 대한 강의는 없죠. 그죠? 이게 솔직히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한국사 시험은 지금 50문제나 출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학습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풀이 스킬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맞추고 어떤 친구는 못 맞춰요. 근데 그게 50문제나 되다 보면은 실력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결과 차이가 확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0강 정도에 되는 아주 압축적인 강의만 가지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 문제풀이 스킬까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몇십 문제를 마지막 시간에 저랑 같이 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능검 시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맞춰가지고 5가지 문제풀이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간단한 것들은 간단한 개요만 먼저 알려드리면요. 먼저 한능검 선택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선택지 1, 2, 3, 4, 5를 만들 때 선택지 문장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문장의 모든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이제 선택지 문장에서 어떤 사람이 뭘 했다 그러면은 이거 맞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맞나? 뭐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함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하나의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요소들, 단어들의 그 진위 여부를 모른다 할지라도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 선택지의 비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실수하는 발제문이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문제를 읽으면요, 문제에서는 옳은지 그른지만 간단하게 판단하고 바로 사료로 들어가는데, 그래가 그 사료하고 비슷한 내용이나 틀린 내용들을 찾아요. 근데 그러면은 꼭 3, 4문제를 놓칩니다. 발제문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발제문이란 것은 사료 위에 있는 실제 문제 있죠. 그 문제에서 다음 사료 이후 상황인지, 이전 상황인지, 원인인지, 이유인지 꼭 그걸 묻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놓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사료와 제일 비슷한 걸 골라요. 그럼 문제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실수하는 발제문의 유형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배운 것을 활용하는 추론식 풀이.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추론을 잘 해야지만이 적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추론을 못하면은 그 내용 가지고 그냥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내가 외운 내용이 아니면은 다 모른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추론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죠. 그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랑 같이 문제를 한 2, 30문제 풀면서 계속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실력이 월등하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 몰라도 풀 수 있는 선택지 활용 방법. 선택지를 활용할 때 보통 이제 뭐 맞는지 아닌지 끊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나가서 좀 몰라도 풀 수 있는 선택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찍기 전략입니다. 공신력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이제 문제를 이런 출제를 해봐서 아는데
문제 출제할 때는 이 공신력 있는 토익, 토플, 한능검, 수능, 뭐 인적성, NCS, 직업기초 같은 경우에는 다 문제를 만든 다음에 이 선택지들 간의 분배를 하게 됩니다. 선택지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혹시 못 푼 문제가 한 3-4문제 있을 때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강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좀 이해를 이제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고효율이고, 그죠? 아주 쉽게 한능검 1급을 커버할 수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뒤에 있는 강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잘하는구나, 짱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뒷강의 계속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